7월 29일 수요일 증시가 마감됐습니다. G2로부터 촉발된 조정이었습니다. 중국 증시의 급락과 미국의 FOMC 회의, 이러한 변수들이 주식시장을 내리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할 사자성어는 간어제초입니다. 약자가 강자 사이에 끼어서 괴롭다는 뜻입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을 시도했었던 주식시장 결국 변동성에 노출됐는데요. 중국 증시의 안정,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매듭지어지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틀째 보합입니다. FOMC에 따른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 종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강보합 마감이었고요. 오늘 장은 약보합입니다. 0.07% 소폭 하락한 2037.62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내일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개장 초에 고가를 형성했었는데요. 2055선 고가에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 나타났었고요. 결국에 2시 구간의 하락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 1.48포인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 동향 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 사흘 만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 쪽에서 106억 원 매수로 돌아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 쪽에서 424억 원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수급 주체들의 동향에서 규모에서 크지 않은 규모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관망 분위기 가운데서 업종 동향을 살펴보시면 유통과 IT 쪽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 모습이고요. 의약품과 운송장비 쪽에는 기관의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락했던 업종 확인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 유가증권 시장에서 8.71%나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 양대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나타났는데요. 의료정밀 업종 2.83%의 하락, 비금속 광물 2.5%, 증권과 서비스 업종이 1.8에서 1.9% 하락했습니다. 상승했던 업종 보시죠. 전기전자 2.14% 상승이고요. 방어주 통신주 1.6%, 섬유 의복과 유통, 철강 금속이 1% 내외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삼성그룹주 흐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일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잠정 실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윤곽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요.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음 달에 나올 갤럭시 노트5에 대한 기대감, 어제 장중에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돼서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 기대감을 좀 이어받는다고 좀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월말에 수급의 어떤 변화,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저점이었다는 부분도 120만 원 선 초반에서 바닥을 최근에 계속 잡고 있는 모습들, 이에 따라서 오늘 장에 2.7%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126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 제일모직과 삼성 SDS 나란히 1에서 2% 상승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2.9% 상승한 42만 3,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방어주 SK텔레콤 2%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포스코가 계속해서 신저가 부근에서 움직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신저가 부근에서 소폭 하락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1% 반등까지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60원 선 이탈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주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현대차가 특히 0.7% 상승, 현대모비스와 기아차는 1%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특징 짚어볼 텐데요. 롯데그룹주가 나란히 급등했습니다. 형제난이 부각됐습니다. 자, 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3월에 한일 롯데그룹 회장으로 추대됐던 인물인데요. 그가 형과 아버지를 회장직과 부회장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형제의 난과 함께 후계 구도, 그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 시장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핵심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롯데쇼핑의 신 회장과 신전 부회장의 지분 차이가 0.01%포인트, 정말 조금의 지분 차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들 시장에서 크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나란히 롯데그룹주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점에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연출됐고요. 롯데제과가 4.65%, 롯데칠성, 롯데쇼핑 2에서 6% 크게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었고요. 나흘째 약세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1.98% 하락하면서 730.47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 개장 초반에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755선이었습니다. 장중에 25포인트가량 거의 3% 이상의 변동성을 기록하면서 장 후반에 크게 힘이 빠졌는데요. 14.77포인트 하락 마감입니다. 수급 주체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쪽에서 사흘째 매수를 하다가 결국엔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370억 원 정도의 순 매도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이 10억 원, 기관이 406억 원어치 순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장 후반에 소폭의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업종 가운데서 제약과 화학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은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제약 업종이 4.45% 급락했습니다. 섬유 의류도 3.22% 하락했는데요. 이 두 업종은 오전장에는 나란히 상승했던 업종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콘텐츠, 기타 서비스 3% 가까운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정보기기 업종이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1.86%, 일반전기 0.8%, 가구가 0.58%, 세 가지 업종만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첫 번째 특징, 바이오로 잡아보겠습니다. 바이오주가 오늘장 굉장히 큰 혼조 양상을 기록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미약품이 제약업계 역사상 최고의 기술 수출 계약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8,500억 원대의 역대 최대 규모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만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했었는데요. 여기다가 2시 구간의 실적 발표까지 나오게 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실망감까지 번지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코미팜이 하한가 시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코미팜 회장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제약 개발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뜻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강한 반발 거부감을 가지고 이 회장직을 사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믿고 투자해 오신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임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다시 상승세로 크게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주가 살펴보시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나란히 19% 내외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미약품에 따라서 한미사이언스도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또 셀트리온도 나란히 2% 하락 마감했고요. 코미팜이 장중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긴 했지만 8.7%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화제약, 인트론바이오, 코아스템, 제노포커스, 에스텍파마, 테라젠 이텍스, 코롱 생명과학까지 코스닥에 이렇게 바이오주들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바이오주들도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녹십자가 10%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특집 보겠습니다. 의료주의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전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료주 오늘 상승하면서 일부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신고가 돌아가면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한세실업이 6% 이상 급등했고 태평양물산, FNF, 아비스타 1에서 3% 상승, LF, NK트렌드, STO까지 1에서 13% 크게 상승했습니다. 선물시장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0.41% 상승하면서 246.5포인트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들의 동향 보시면 오늘 개인 쪽에서 2,992계약, 외국인 쪽에서 3,000계약대, 기관은 61계약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3시 마감 시황 권미란이었습니다.